얼마 전에 저에게 이러한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새로이 집을 하나 사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주방이 너무나 썰렁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주방을 어떻게 꾸미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실 때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곳이 주방이며, 또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식탁에 앉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곳입니다. 이러함으로 함부로 꾸며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방은 이렇게 꾸며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가정에 부와 명예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여러분들 무의식을 자극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선한 행동, 운을 얻을 행동이 되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방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정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보여주는 곳이고, 가족 구성원들의 무의식 속에서 안정과 번영을 심어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바로 이 주방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꾸미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꾸미셔야 하고, 또 이런 것은 반드시 치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 보관하는 곳이며, 이란이 먼저 환기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전통 부엌에서는 문이 없거나 개폐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문의 방향은 동서로 두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문의 방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따라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풍수학은 이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주방은 풍수학적으로 건강을 만들어 주는 곳이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건강은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당연하겠죠. 집안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탈이 없어야만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벌 수 있을 것이고요. 아픈 사람이 집안에 없어야만 재물이 쌓일 수가 있을 것이니까 말이죠. 이렇듯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원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참 쉬운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부잣집 주방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통은 없습니다. 부잣집 주방에서 없는 것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쓰레기통은 풍수학적으로는 어디에도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며, 하지만 또 우리 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하여 반드시 밖에 두는 것이 좋지만은, 하지만 요즘은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두어야 하겠죠. 이것을 보이는 곳에 둔다면 음식의 맛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건강한 여러분들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굳이 편리함을 위해서 이 쓰레기통을 주방에 두어야 한다면 반드시 뚜껑이 달린 것을 사용하셔야 하고, 이 뚜껑의 상태는 매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풍수학에서 말하는 주방에서 최악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방에 있는 시계입니다. 다른 시계는 해당이 없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벽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벽에 걸어놓는 시계는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계라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고 현대에 와서 적용이 되는 것이라서 풍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조금의 구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을 하셔야 할 부분은 주방에서 시계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벽시계는 하나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시계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위치는 현관에 들어와서 거실 정면에서 30도 정도 위쪽이 좋다고 하고요. 주방에서는 싱크대 위쪽에서 주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위치하면 제일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꽃병을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이 꽃병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꽃병은 무슨 방이니 방향이니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두시기만 하셔도 복이 들어오고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하는 소품입니다. 건조한 집이라면 가습기 역할도 하고 있어서 건강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 3개를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실에 1개 정도, 그리고 서재에 1개 정도 두시면 될 듯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이 꽃병은 주방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수학에서도 주방에 꽃이나 꽃병을 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부 치우라는 내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꽃이나 꽃병에 있는 화초는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환기가 잘 되고 볕이 잘 드는 나무에는 반드시 미생물이 같이 살아나게 마련입니다. 이 미생물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물에 같이 섞이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러한 꽃과 꽃병은 절대로 식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방에는 수기운이 넘쳐나는 장소입니다. 오행학적으로도 활동과 활력이 넘쳐나는 곳이라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므로 휴식과 삶의 여유를 만들어주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꽃병의 물은 이 수기를 왕성하게 만들고 빈 꽃병은 화를 부른다고 하니까 이런 꽃병은 꼭 치우셔야 합니다. 4번째, 날카롭고 험한 물건입니다. 주방은 수호행이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수호행이 주가 될 때는 돈을 의미하는 오행은 화호행입니다. 그래서 화호행을 의미하는 화구나 전기제품, 이러한 것들은 주방에서는 돈을 의미한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방에서 화호행의 기운을 가장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오행이 되겠습니다. 이 금오행이 강하게 되면 주방의 본연의 기운인 수호행이 더욱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금오행은 날카롭고 금속성이거나 험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무조건 주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싱크대 서랍장 안에 넣어두어서 사용하실 때만 꺼내 쓰시는 것이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오래된 기름때가 끼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게으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방에서는 인덕션 레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늘 깔끔하게 닦으셔야 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방에서 재물을 담당하는 곳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화구이고 그리고 전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활해야만 돈이 막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의 주방으로 꾸미셔서 부자의 삶으로 한번 살아보도록 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들은 주방에서 꼭 치우셔야 하고 주방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부와 명예 그리고 번영을 가져오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항상 보실 때마다 무의식적 영향으로 인해서 삶에서 행운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본인도 모르게 변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부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